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 9월의 딱 중간이잖아요. 예. 야, 이거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말이에요. 예.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는 좀 쌀쌀하네요. 예. 뭐 저녁 시간에 산책 나가도 뭐 쌀쌀해져가지고 오랜 못 있겠더라고요. 예. 다들 환절기 몸 조심하시고요. 시장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좋았고요. 예.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마감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조정을 조금 마무리 짓는 형태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진짜 시장 강하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그렇게 이제 강하진 못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뭐 갈 만한 명분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오전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다른 어떤 종목들을 이제 많이 짚어드리잖아요. 예, 대체적인 어떤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가비아, KINX 같은 이제 IT 쪽 이제 성장 업종에 대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이제 펀더멘털도 보고 기술적인 흐름도 보고 이제 수급적인 포인트도 보고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시세가 터지는 과정이거나 터지기 직전의 흐름이 지금 거의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제가 IQ를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IQ도 옆으로 주가를 쭉 이렇게 늘리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는 측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거나 물량을 매집할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메이저나 큰 손들이나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 그런 패턴에 거의 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올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디데이를 설정하는 거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 날짜에 탁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한 강세장이기 때문에 올리는 그 시점이 뭐 3개월 뒤다, 6개월 뒤다 이럴 순 없거든요. 예. 매집하고 이제 바로 그냥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들의 어떤 스케줄상 맞는 거고, 지금 안 올리면 언제 올리겠습니까?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 서 있는데, 주식시장 주변에서 이때 이제 메이저들은 주식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매집된 것들이 확인되면 뭐 그냥 뭐 올리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강세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적극적인 어떤 거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에 대한 비중이 많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은 이번 강세장과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장기적인 어떤 성장주로서 이제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번외고, 예, 다른 종목군들 뭐 오늘 뭐 IQ라든지 최근에 뭐 매드팩토 약간 제가 그좀 얘기했죠 이제. 예, 그런 종목들 보면 이번 강세장에서 최대치의 시세를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예,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붙어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장기적으로 날리겠다 이 심산이 아니라 이번 강세장에서 백신 모멘텀으로 최대치로 날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에서 제넥신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중에 네오이뮤테크 그 종목이 상장될 때 그 종목을 좀 편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이 엄청난 바이오 장세장이 펼쳐지는 역대급 장에서는 일부 이제 이거에 적합한 종목들을 거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관련주가 핵심이다. 예. 그리고 이제 IT 섹터 내에서도 제가 얘기 드린 게 뭐 트래픽 관련주라든지 이제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이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밥상을 여러 가지 차려가 놓고 뭘 먹을지는 나중에 이제 숟가락을 들고 나서 이제 선택하는 거고 차려는 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IT든 바이오든 뭐 이제 인터넷 게임이든 뭐 2차 전지든 이렇게 딱 라인업을 딱 해가지고 리스팅 해가지고 이제 항상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하고. 그러면 이제 적합한 지점 그리고 저 종목을 사는 것보다 이걸 사는 게 보다 더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들 포트폴리오 관점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어제도 드렸고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은 셀트리온 주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악에 맞서는 선한 투자의 현인들입니다. 어제 그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 하나 보고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도 각자 다 의견들이 있고 그렇겠지만 사실 셀트리온에 대한 그 종목을 바라볼 때 주주들을 바라볼 때는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 뭐 4년 전 이럴 때 사실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런 어떤 굉장히 팬덤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었어요. 사실 솔직히 3년 4년 전에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을 제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셀트리온의 진성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지금 주주분들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게 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저는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했어요. 보시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강했고요. 코스피는 0.65% 상승했고 코스닥은 0.59% 상승했어요. 오늘 양시장 모두 뭐 상당히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홍콩 0.28% 상승, 대만도 0.45% 상승, 상해 종합 증시도 0.5% 상승. 일본이 약간 좀 빠졌네요. 하지만 뭐 양봉으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의미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먼저 나스닥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깊이 보였죠. 기술주 중심으로. 근데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보면 갭상승 시작해서 어제 갭상승 마감했어요. 양봉으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포인트로 보면 사실 뭐 큰 악재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기술주가 좀 과열되게 많이 올랐다 이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어떤 연속성 자체가 붕괴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기간 조정의 어떤 가격 기간 조정 형태로 가는 거라는 걸 어제 흐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그널적인 어떤 확률을 좀 높여준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흐름이어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 부근이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제 역시나 갭상승 양봉 5일선 위에서 마감시켜주는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말해주는 확실한 신호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붕괴되지는 않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긴가민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지만 저는 단연코 이거는 추세 붕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단지 과열돼서 이제 그런 걸 시키는 차원이지. 그런 시그널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제 좀 지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증시도 여기 보시면 좀 찌글찌글했죠. 여기서 이제 시세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세 상승 국면으로 간다.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괜찮은 마무리를 좀 만들 것 같아요. 결국 중국 증시 가면 한국 증시도 진짜 대폭발하는 거니까. 예. 사실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 선진 증시보다는 중국이나 한국, 대만 증시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국내 시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내 시장도 보시면 코스피 2443포인트 갭상승 시작해서 상승 마감 양봉, 그래서 직전 고점대 부근까지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온 형태. 코스닥 시장은 더 세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좀 크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와우, 그냥 갭상 시작해서 그대로 이제 종가 부근까지 올리면서 다시 마감시키는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업종 지수 전고점 부근 아직 머물러 있죠. 요거 돌파를 저는 셀트론 그룹주 중심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두고 보죠 한번. 그래서 셀트론 그룹도 이제 거래가 급감하면서 방향성을 이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강요를 받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셀트론 그룹주들도.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제넥신도 여기서 시세 분출을 만들지 그 여부가 갈리는 지점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요 서비스 업종 지수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좀 쉬었죠? 쉬었다 할 뿐이지 오늘 양봉으로 딱 치면서 다시 추세를 돌려주는 형태 같고요. 이제 코스피 200 헬스케어 업종 지수 역시나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이 돌파를 이제 셀트론 그룹주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의약품 업종 지수도 위에서 그냥 위에서 그냥 기는 거죠. 장대 양봉이 팍 나와가지고 여기서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을 조만간 이제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흐름은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크게 동요할 필요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수급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순매수를 해줬고요. 수급 쪽으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삼성전자 얘기도 좀 드리게 될 텐데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이거 좀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바뀌면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왔거든요. 정고점이 62,800원인데 주면 61,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익이에요 지금. 요 부근 정도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이 동학 이제 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들어온 구간대를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모두 다 이익 구간이에요. 매물 압박이 여기서는 엄청나게 크진 않을 거라 봐요. 지금 웬만큼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으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요거 돌파한다는데 상당히 확률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 세게 조만간 팡 튀겠구나.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 두 업종의 대표 주자가 아마 지수까지 견인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지만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 모멘텀이다. 그리고 고성장 분야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은 다르다. 하이닉스는 투자 매력 없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사서 한 3년, 5년 들고 있으면 이익 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이클이 도래해야 메모리 사이클 도래하는 그런 시점이 와야 이제 크게 이익을 낼 수 있지. 하이닉스는 별로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는 사실 노후를 대비한 어떤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아요. 배당 때문에. 분기 배당을 꼬박꼬박 주면서 이건 또 사이클이 한번 메모리 사이클이 한번 돌면 슈퍼 사이클이 돌면 확 튀거든요. 뭐 수십조를 1년에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또 이제 뭐 불황일 때 사가지고 배당을 계속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노후를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좀 위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예, 굳이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 저는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반도체 어떤 산업의 어떤 변화, 지각 변동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체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모른 채 지수를 해석할 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해석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를 해석하는 어떤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뭐 성장주 위주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제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하고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 예, 셀트리온 이제 보합이라 좀 아쉽긴 하네요. 카카오, 삼성, SDI까지 상승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했고요. 중소형주들은 예, 조금 쉬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좀 쉬었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강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이제 빠진 거 빼고는 웬만큼은 다 급등했죠. 바이오, 언택, 5G, 2차전지가 그 코스닥에 이제 시총 상위에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 특징적인 건 뭐 솔브레인, 동칭쌤 이렇게 삼성전자 오르니까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알테오젠, 예, 5% 급등. 레고캠바이오 어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인수합병 관련된 기업 모멘텀이죠. 레고캠바이오도 한 10%. 그래서 성장주 위주의 어떤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좀 오늘 시장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하나 잠깐 보면요. 미국 기술주 흐름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별개일 거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데이터에 딱 나와 있어요. 나스닥의 이제 주요 기업 같은 경우는 51선 상회 기업, 200일선 상회 기업 이게 추세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게 예, 상회 기업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조금 조정 구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단기 추세가 50일, 200일 넘어서는 그런 상위 종목이 줄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조정 구간 돌입했다는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은 별개죠. 예, 오히려 51선 상회 기업과 200일선 상회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프가 올라오죠.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조정받는다고 추세 붕괴 아니다. 글로벌 추세 붕괴 흐름이 아니다. 예, 따로 논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데이터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엔비디아가 이제 ARM이라는 이 반도체 최대 설계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를 이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는데 최대 4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엔비디아가 사간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GPU, 예, 그래픽 카드에 이제 선두주잖아요. 예, 근데 인텔이 이제 수성을 하고 있는 이 CPU 산업 진출을 알리는 계기로 반도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화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이슈죠. 예.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파운드리 규모 응용처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스템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고, 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되면서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번 체크해보죠.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의 적정 여부는 향후 제품의 최적화와 응용처 확대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는 GPU를 넘어서는 다른 응용처, 예? 뭐 이제 CPU라든지 예, 고성능 컴퓨터, 서버 쪽 이쪽으로 나아가는지 여부가 달려있다. 적정 여부는. 그렇게 된다면 지각 변동이에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한테 굉장한 유리한 점이에요. 그 부분이 삼성전자를 미리 이렇게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이제 변화하는 반도체 지형이다. GPU의 강점을 가지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엔비디아의 CPU 산업 진입을 알리는 변화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한다.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예.
반도체 프로세서 산업에서 기업 간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 딱 그냥 정해져 있었어, 그동안. CPU에서는 인텔이 독과점, AMD가 조금씩 따라가는 어떤 양상. 그리고 GPU에서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하는 형식. 근데 이제 이 GPU 분야가 우리가 막 비트코인 때도 그렇고 지금 막 알파고 같이 막 인공지능, 이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확장하고 있죠, 이 분야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GPU에 이제 대장주고,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우리 핸드폰 쪽에 이제 AP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딱 기업 간의 이 강점들을 갖고 있고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인텔이 이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좀 어렵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밝혀지면서 조금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지각 변동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GPU 전문 기업으로 게이밍에 국한된 사업 영역에서 최근 데이터 센터로 성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CPU 프로젝트 덴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6년 중단하고 GPU 산업에 집중해 왔음. 향후 기존 GPU와 CPU 간 최적화를 통하여 AI향 커스텀,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이런 목표로 예상한다. 최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많은 고객들은 커스텀 AI 칩을 구비하려 노력 중이다. 그래서 지금 산업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들 속에서 엔비디아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흐름에서 이 기업을 인수한 것은 굉장한 지적 변동의 이제 라인의 선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존 HPC 시장에서 이제 고성능 컴퓨터죠. HP 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포석을 함과 동시에 저전력에 대한 강점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ARM의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향후 IoT와 전장 부문에서 영역을 확대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ARM이 갖고 있는 이제 모바일 쪽에, 이쪽에 또 강점을 활용하면서 상당히 엔비디아의 향후 고성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는 거죠. 삼성은 엔비디아의 First One Foundry Vendor다. 예, 이 기업이 커지면 삼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선 파운드리, 이제 위탁 생산이죠.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퍼스트 벤더로 사용하고 있다. 점유율 50에서 60%. 예. 그간 TSMC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삼성에게 차기 이 제품을 이제 오더를 내려주기 시작했고, 삼성은 올해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주문 확대는 매출 성장과 함께 응용처 확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어떤 제품들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는 삼성의 파운드리 제품 영역이 모바일 지금 중심에서 그래픽과 네트워크 등으로 응용처가 다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5나노 사용해서 제품 양산이 성공적일 경우 이러한 레퍼런스는 선단 공정 고객 다양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처를, 제품들을 수주를 받게 되면 그게 레퍼런스가 쌓여가지고 이러한 어떤 공정의 다양한 고객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인 어떤 관점이 어떤 성장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정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포인트, 파운드리 쪽에 이 비메모리 쪽의 어떤 성장이 TSMC를 이제 따라가는, 추격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시장에서는 보다 더 그 밸류를 좀 높게 쳐주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메모리 쪽으로 바라보면 사실 투자 매력은 없지만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저는 그 DB하이텍 괜찮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쭉 외국인들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매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9월 8일 이후로 보면
9월 8일 이후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거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죠. 지수에는 긍정적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9월 이제 4일, 이제 7일, 8일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봉이 이제 서죠. 추세가 이제 돌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JP모건이 리포팅 내면서. 그러면서 이때 어찌됐든 올라가다가 물량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컸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의 수급들도 많이 유입되거나 나가거나 유입되거나 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소화하는 어떤 옆으로 돌리는 어떤 구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거래가 줄어들죠. 거래가 계속 줄어들죠. 오늘은 뭐 최저야. 지금 보시면 언제부터야 이게? 5월 25일 날 거래량이 37만 주인데 이때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량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가격대에서 이제 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이제 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산 사람도 없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매물이 흡수되는 게 중요해요.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유입돼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시키려면 이 가격대에서의 매물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매물들이 거의 소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쉽게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가격이 팡팡팡 튈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지금 급감한다는 것 자체는 팔고자 했던 사람들 그냥 다 판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량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이 틀어져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일 세력이 있다면, 보통 이제 시총이만 1조 언더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면, 단일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다면 밑으로 내리 꽂아가지고 마지막 물량 다 털어먹고 끌어올리는 패턴을 만들어요, 보통 많이. 근데 셀트리온은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막 JP모건에서 이렇게 리포팅해서 이 정도까지 끌어내린 거지 더 이상 못 끌어내리잖아요. 지금 공매도도 공식적으로 못 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땐 변곡점인 거의 뭐 다다랐다 보여져요. 거래 급감 자체가 방향성을 이제 앞둔. 그래서 한번 뭐 밑꼬리를 좀 그려가지고 내려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변곡이 굉장히 다다랐다. 어제도 거래가 급감한 걸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더 내려왔죠. 방향을 거의 뭐 앞두게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거래가 뭐 거의 발생 안 했어요. JP모건 뭐 리포팅 나왔을 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한 것 같고요. 이게 거래가 정말 뭐 1000만 주 이상이 팡 튀어야지 뭔가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래가 뭐 오늘도 뭐 60만 주? 이건 뭐 그러니까 여기 시세는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시세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해야 뭔가 의미 있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향을 이제 조만간 드러낼 구간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거래가 막 엄청 급감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이죠. 40만 주, 오늘은 35만 주니까 더 줄었네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마이너스 났다고 이 마이너스 난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시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 종목 모두 지금 거래가 급감, 거래 대금 급감, 변곡을 앞둔 형태. 지금 현 가격대 부근에서는 나올 물량이 없다. 나올 물량 다 나왔다. 선택이 남았다. 그 선택은 이제 어떤 도화선이 필요한데, 명분,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영국 램시마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영국 경증 환자 대상의 어떤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임상 233 동시 시약처 신청한 거 승인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상업 생산 돌입하는 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러시아 이제 백신 CMO 따는 거 그거 나올 수도 있고,
예,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도화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예. 왜냐면 문제도 없고 향후에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료들은 질비해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렇죠. 주식이 떨어질 수도 없고 억지로 떨어지려고 뭐 이상한 리포팅도 나오고 했지만 뭐 별로 떨어지도 못하잖아요. 예. 결국은 기다린 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인데 지루하다는 측면이 있죠. 솔직히 저도 좀 지루해요. 지루한데 그 지루함을 지금 강세장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거래도 하시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큰 수익은 여기서 만들어 줄 거다. 수익금은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IQ에 투자하는 자금하고 셀트리온 그룹에 투자하는 자금하고 크기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비해서 수익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예,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사실 뭐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부분이 뭐 9월 말, 10월 정도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잘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과 한국에서 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같이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이 모멘텀들이 툭툭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뭐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거래도 역시나 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물량 없어요. 거의 여기서 좀 흔들더라도 제가 볼 땐 물량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매물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 압박도 없고 그래서 차분히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백신 관련된 기사가 하나 좀 나왔는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 확보를 추진한다. 국민 60% 접종 분량이다 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제 백신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좀 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선 구매 비용으로 1723억을 질병관리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뒀다 해서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천만 명분을 그리고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도입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국내 CMO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급등한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뭐 SK케미칼,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어떤 CMO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넥신의 시세는 저는 영향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셀트리온도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CMO를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삼성도 받았고 SK도 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제 치료제 때문에 여력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내 어떤 백신 확보 차원에서 그때 서정진 회장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걸 밝혔고 이미 오퍼가 좀 들어온다는 거를 조금 제약업계 신뢰도 높은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좀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뜬금없는 CMO 관련된 모멘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건 뭐 불확실하니까 확신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8월달 이제 통관 데이터인데요. 확실하게 이제 이 백신 쪽 있잖아요. 이 녹십자 쪽이죠. 증가를 하네요. 이번 이제 가을 다가오면서 백신 요 출항이 이렇게 55%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녹십자의 경우 4분기에도 북반구 독감 백신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9월 이후에도 양환 백신 수출이 계속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9월달, 10월달이
이 셀트리온 그룹하고 녹십자 그룹이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녹십자 그룹도 주가 흐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게 이제 트엔데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쌍둥이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걸 억제하고자 이 백신 독감 백신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와 이거 유럽 쪽 지금 폭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시젠의 코비드19 진단키트의 주요 수출 지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전월 대비 각각 205%와 143%나 증가하면서 지금 시즌의 매출액이 오히려 이제 3분기에 2분기 대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그래서 시즌의 그 예전에 제가 고점 얘기를 했는데 다시 거덜었잖아요. 이 고점을 단정할 수가 없다.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강세장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뭐든 가능한 구간이죠. 공매도까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발언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세청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7월달에 좀 줄은 듯 하다가 8월달에 다시 또 급증하는 유럽과 신흥국 쪽에 대한 지금 확진자 증가가 굉장히 폭발적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경쟁사도 많겠지만 시젠이 워낙 이제 장비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확고하게 이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송파구 여기 이제 송파구에 그 시젠이 이제 본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선적 데이터가 이제 거의 대부분 시젠으로 잡히거든요. 보시면 다시 폭증하죠. 수출 데이터가 무섭네요. 진짜 시즌이 이번 코로나에서 정말 그냥 실적까지 그냥 동반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어떤 시세 분출을 만들어주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시즌인 것 같네요. 신풍우는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고 이거는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기업이네요. 그리고 이제 항체 의약품 관세청 수출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꽤나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하고 삼바이오잖아요. 하여튼 시밀러 쪽 상당히 좀 실적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또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본 기사, 이제 9월 14일 어제 나온 기사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얘기를 또 기사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과 소액 주주 끈끈한 전후에 만들어간 사연은 해서 악성 루머에 시달릴 때마다 공매도와 전쟁 함께 싸워 기업과 함께 싸웠다. JP모건 리포트 항의 서명 운동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거기 일각에서는 지나친 팬덤에 대한 부작용. 증권가에서 셀트리온은 주식이 아니라 종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액 주주들의 결집력이 강하고 경영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의미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과 소액 주주의 관계와 다르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한다. 그렇죠? 셀트리온은 소액 주주와 함께 성장한 종목이란 평가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 스토리를 살펴봤다. 2002년 설립된 셀트리온은 원래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니었다. 바이오 의약품을 아웃소싱 받아 제조하는 CMO 업체였다. 원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항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장 만들고 그걸 이제 뭐 놀릴 수는 없으니까 개발 완료될 때까지 CMO를 하고 있었죠. 2007년 63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그러나 2009년 CMO 사업을 중단했다. 대신 바이오시밀러로 방향을 틀었다. 굉장한 결단이죠. 그냥 놔두면 그냥 돈 계속 들어오는 그 사업을 바로 이제 시밀러로 틀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기업을 만든 이유는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요 사업을 하려고 세운 거지 어디서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 주려고 한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공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 거였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당연한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서정준 회장의. 근데 뭐 어떤 기사들을 보면 뭐 갑자기 뭐 틀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기업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CMO처럼 바로 매출을 낼 수 없었다. 그렇죠. 약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했다. 경영진을 지지해줄 장기 투자자도 있어야 했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당시 서 회장은 장기 주주들을 끌어모았고 주주들은 서 회장의 비전과 스토리에 지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비상장일 때부터 투자했던 그 장기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굉장히 서정주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겠죠. 셀트론은 상장 이후 분식 회계설, 임상 실패설 등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서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소식에는 공매도가 따라붙었다. 2012년 4월에는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치솟았다. 그때 서정진 회장이 소액주주하고 간담회에서 하루 거래량의 60%가 공매도가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미쳤군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공매도가 대량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이런 걸 퍼뜨린 거죠. 회계로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분식 회계설, 임상을 단 한 번도 실패하는 기업에 대해서 임상 실패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악. 주식시장에서는 선과 악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왜 악인지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악인지. 급기야 2012년 11월 서 회장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공매도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회장은 기존 지분을 담보로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소액 주주들은 나섰다. 셀트론 주주 모임 대표와 서 회장이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주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도 벌어졌다. 2016년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모금에는 4,097명의 소액 주주가 참여했다. 총 모금액이 2억 원에 달했다. 악성 공매도와의 전쟁을 위해 독립군이 군 자금을 모으듯 모금 활동을 벌였다. 2017년 소액 주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점유율이 50%에서 육박하며 5,0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공매도에 대항했던 전우회가 한 차원 깊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우회. 하여튼 그 우여곡절 어떤 과정들을 이 국내에서의 그 멸시와 공격,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의 우뚝, 실적까지 우뚝 서는 그런 결과물을 냈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전후에도 그냥 전후회가 아닌 거죠. 셀트론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점에 근접한 29만원, 3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셀트론 주주들은 아직도 공매도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JP모건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기준 14,124명이 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팬덤에 가까운 셀트론과 소액주주의 관계가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객관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가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뭐랄까 어디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바라보던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느낌인데요. 제 생각을 좀 얘기 한번 드릴게요. 저는 셀트론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실 세명이 있긴 하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입지전적인 경영자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친 직원들을 알아본 저는 투자의 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제대로 알아보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뭉치고 강홀딩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갈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그런 행위가 객관적인 평가를 갈아먹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세력에 이겨온 유일한 이 투자의 현인들의 투자 전략이며 소액 주주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동행해온 기업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요. 셀트론에 대한 이 공격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항체 의약품이라는 이 비싼 가격 때문에 동남아, 남미, 이런 국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국가, 치료를 못 받는 전 세계 환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낮아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더 낮은 가격으로 치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선한 방향의 기업을 바로 가로막는 것이라고 봐요. 그들이 악이 아니면 무엇이 악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을 거라 봐요. 선진국에는 많지 않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저개발 국가라든지 조금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들에서는 이게 가격이 비싸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서정진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기업을 성장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보다 더 고귀한 건 없기 때문이죠.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안 써도 돼요. 컴퓨터 안 써도 돼요. 근데 생명입니다. 이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려고 악의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건 악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셀트론 주주는 바로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인류애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바로 현인이에요. 그게 바로 셀트론 주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논리적인 비약일까요? 회사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돈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다면 중간에 회사를 팔아야죠. 글로벌 회사에 팔아야죠. 그럼 서정진 회장도 돈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해외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기업가들은 중간에 다 팔잖아요.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도 옛날에 무슨 기업이죠? 결제하는 기업? 그 기업 팔아가지고 돈 한 1,000억인가 2,000억인가 그렇게 벌었다고 하죠.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승자는 셀트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업 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셀트론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상한 갑작스러운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산업 자체가 이미 경쟁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각국의 식약처에 이제 임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자가 셀트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뻔한 게임이에요, 이건.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2030년 내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가 되어 있을지.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리더가 바뀐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뀌어야겠죠. 셀트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화면이 처음에 딱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리딩 기업 셀트리온, 인류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기업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리포트에서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론을 비교를 해서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삼성 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첫 화면이 이렇더라고요.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제조 회사. 뭔가 좀 인류를 구원하거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조금 치료 기회를 주려는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셀트론은 저는 선한 영향력을, 선한 행동을 해나가는 그런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업을 공격하는, 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바로 현인이고, 그게 바로 셀트론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나온 저 기사, 셀트론 종교에 대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거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제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좀 지지부진한 시세 때문에 다들 좀 지겹죠. 사실 뭐 오늘 저도 좀 지겹네 시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좀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뭐 이 내러티브 넘버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한번 뭐 광고는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뭐 보고 있는 책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겹고 그런 어떤 구간에서 괜찮은 책인 것 같고요. 한번 다 읽으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악에 맞서는 선한 투자의 현인들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네, 이번 영상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신박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